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오브젝트의 위치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브젝트의 위치를 바꾸려면 블렌더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블렌더의 데이터는 블렌드 파일에 저장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업하다가 저장하는 그 파일입니다. 이 파일의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bpy.data 모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모듈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위해 블렌더 파이썬 문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문서의 첫 페이지를 보면 bpy.data의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눌러보면 블렌더의 내부 데이터에 접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래에는 간단한 예제를 보여주고 있고 bpy.data의 타입이 블렌드 데이터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블렌드 데이터에 대한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블렌드 데이터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그건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모든 프로그램은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데이터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 데이터를 다루는 함수입니다. 클래스는 자신만의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다루는 함수를 모두 가지고 있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보통 자신만의 데이터를 속성 또는 멤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걸 다루는 함수는 메소드라고도 부릅니다. 굵은 글씨로 쓰여진 것들이 이 클래스에 포함된 데이터 또는 함수를 나타냅니다. 데이터는 데이터의 이름만 표시되고 함수의 경우는 함수의 이름 뒤에 괄호가 나오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름 아래에는 그 데이터나 함수의 설명이 있습니다. 일부 데이터의 설명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보통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라 한 묶음의 데이터임을 나타냅니다. 아래의 타입을 보면 아마추어의 컬렉션이라고 나옵니다. 아마추어는 블렌더에서 사용하는 바로 그 아마추어이고 컬렉션은 블렌더에서 레이어와 그룹의 기능을 하는 그 컬렉션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 묶음의 한 종류입니다. 용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건 다음에 차차 알아보고 우선 오늘 다루어야 할 오브젝트의 데이터를 다루는 속성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오브젝츠라고 하는 속성이 오브젝트의 데이터 블럭을 담고 있는 컬렉션입니다. 오브젝트의 링크를 눌러보면 오브젝트도 하나의 클래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의 데이터를 쭉 살펴보면 오브젝트의 위치를 나타내는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속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케이션의 타입을 보면 3개의 아이템으로 이루어진 부동소수점의 배열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데이터의 자료형에 대해서는 다음에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블렌더로 돌아가 직접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듈의 이름을 입력하고 그 모듈에 포함된 데이터나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 점을 찍은 후 데이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오브젝트의 컬렉션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오브젝츠를 입력합니다. 컬렉션은 데이터의 묶음이라고 했는데 묶음 안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서 꺼낼 때 컬렉션은 데이터의 번호로 찾을 수도 있고 데이터의 이름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컬렉션 안에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키보드 홈 키를 눌러 커서를 맨 앞으로 옮기고 리스트와 열기 괄호를 입력한 뒤 엔드 키를 눌러 커서를 마지막으로 다시 옮기고 닫기 괄호를 입력한 뒤 엔터 키를 입력해보면 컬렉션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목록을 보면 장면에 배치된 3개의 오브젝트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큐브의 위치를 먼저 옮겨보겠습니다. 마우스 좌클기를 이용해서 두 번째 항목의 문장 전체를 선택하고 Ctrl C를 누르면 이 문장이 메모리에 복사됩니다. 그 후 Ctrl V를 누르면 복사된 문장이 프롬프트에 그대로 붙여넣기 됩니다. 물론 이 문장을 그대로 타이핑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편하고자 붙여넣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점을 찍고 로케이션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엔터키를 쳐보면 큐브의 위치가 아래에 출력됩니다. 지금은 컬렉션에서 큐브의 이름으로 데이터를 지정한 것인데 이것을 번호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쪽 화살표 키를 눌러 조금 전 명령문을 다시 프롬프트에 띄웁니다. 번호는 목록에서 나온 순서대로 첫 번째 항목이 0번이고 그 다음이 1번, 그 다음은 2번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집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매겨진 번호를 색인 또는 영어로 인덱스라고 합니다. 컬렉션 다음의 대괄호 안에
큐브의 이름 대신 해당 번호인 1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위쪽 화살표를 눌러 이전 명령문을 띄운 뒤 점을 찍고 X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쳐보면 로케이션 중에 X 좌표값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Y 좌표값이나 Z 좌표값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는 여기에 추가로 equal을 입력한 뒤 숫자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로케이션의 X 좌표값에 대입됩니다. 파이썬에서 equal 연산자는 좌우가 같다를 나타내는 등호의 개념이 아니고 equal 오른쪽의 데이터를 왼쪽의 데이터에 대입하라는 뜻입니다. 이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비슷합니다. x나 y 등의 좌표값을 따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x, y, z 좌표값을 한 번에 지정하려면 로케이션 다음에 바로 equal을 입력한 뒤 괄호를 열고 좌표값을 쉼표로 구분해서 연속으로 입력한 뒤 괄호를 닫으면 됩니다. 이렇게 괄호와 쉼표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묶음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데이터의 묶음을 튜플이라고 합니다. 이건 컬렉션과 다르게 인덱션으로만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튜플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라이트 오브젝트의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목록에서 보면 이름이 라이트로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은 아웃라이너에 있는 오브젝트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이번에는 직접 타이핑해 보겠습니다. 역시 라이트 오브젝트가 입력한 0,0,0 좌표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위치를 조금 옮긴 뒤 다시 스크립트로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좌표를 볼 수 있습니다. 단축키 중에는 오토 컴플릿이라고 하는 자동 완성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스페이스입니다. 이 단축키를 이용하면 명령문을 입력하기가 훨씬 쉬워지는데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문장을 입력하다가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문장을 자동으로 완성해 주는데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여럿이 있으면 목록으로 보여줍니다. D를 입력한 뒤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보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입력됩니다. 이것은 D로 시작하는 모듈이 데이터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D 대신 P를 입력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P로 시작하는 모듈은 두 가지이므로 두 가지를 목록으로 보여줍니다. A를 하나 더 입력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PA로 시작하는 것은 패스뿐이므로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데이터를 다시 입력하고 점을 입력한 뒤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데이터 모듈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와 함수를 보여줍니다. 목록 중에 열기 괄호로 끝나는 것은 함수입니다. 이렇게 자동 완성을 사용하면 선택이 하나뿐일 때는 바로 문장을 완성시키고 여럿일 때는 목록을 보여줍니다. 잘못된 명령문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